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6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조금 전에 재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서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수감되는 겁니다. 징역 2년 중에서 77일을 뺀 나머지 1년 9개월 정도를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창원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재수감되기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험한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가시밭길도 잘 헤쳐나가겠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서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치인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적어도 1, 2, 3심에서 그리고 그 재판장들이 명확하게 당시 킹크랩 위원회를 본 것이 확인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수감된 게 한 1시쯤 됐는데, 난 12시쯤에는 이제 지지자들하고 보수단체 회원들 해서 뭐 굉장히 험악한 장면까지 연출을 했다고 하네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서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플래카드, 그 다음에 대형 현수막, 이런 거를 거기에 이렇게 앞에, 펼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한 20여 명은 김경수 여론조작의 실체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에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평상시보다 약간 짧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아마 깎은 모양이죠. 짧은 머리에 좀 헬스한 모습. 아마 다시 수감되고 이제 뭐 오랫동안 있다, 1년 9개월쯤 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뭐 계속 무죄다 분위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유튜브에서 그랬다는데요. 뭐 흥분을 했는지 뭐 무슨 욕설 뭐 이렇게까지 판사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뭐 그런 사람이, 글쎄 이거 유튜브에서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일까지, 그런 사람이 지금 어찌 보면 여권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여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월 달에 1심 이제 판결이 끝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1년 9개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거지? 만약에 중간에 뭐 만기 출소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대통령 사면권이나 뭐 이런 거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한 임기 몇 개월 남은 겁니까? 지금 뭐 7월 달 이제 다 끝나가니까 8월 달이면 뭐 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면할 가능성 없죠. 왜냐면 사면은 일정한 정도로 임기를 채워야 하고,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줬을 경우에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아무리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사면을 못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을 해주기 전에는, 근데 차기 정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니니까 정권 재창출이 되든 아니면 정권 교체가 되든 사면해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할지라도 뭐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보면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인데, 글쎄요, 이 이낙연 전 대표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면 친문에 대해서 사면해 줄 가능성? 저는 없다. 더군다나 친문의 적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만기 출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2023년 5월쯤이다. 19개월을 지금부터 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2023년 5월쯤이면 잘 아시다시피 차기 대통령은 내년 3월에 이제 선출이 되고요. 5월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5월이면 취임 1주년쯤 되는 데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놓고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보면 2023년 5월 그러면 이제 차기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치인 김경수에 대한 관심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 현직 대통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김경수 그 현직 대통령 주변에서 김경수 구하기를 했었던 당시의 김경수하고 차기 정권에서의 김경수하고 정치적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서는 김경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우선 이 사람은 2023년 5월 달에 출소를 한다고 해도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통령이 나오면 그 차기 대통령 체제로 정당이 재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은 이낙연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 바뀔 것이고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은 야당이 될 것입니다. 의석은 많이 있겠죠. 의석이야 뭐 그 의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의석도 그러나 다음번 총선 때 또 바뀔 가능성은 매우 크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2020년 그러면 2023년 5월이면 총선 한 11개월쯤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국회도 대부분 뭐 정권 교체되고 나서 총선 한 11개월쯤 앞두고 있다? 이러면 대략 뭐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쓸 때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경수, 정치인 김경수에 대한 관심, 더군다나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김경수의 모습은 다시 보기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허익범 특검이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특검 임무를 완수했더군요. 우선 특검에 검사들 뽑는 과정부터 자기가 이런 검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법무부에다 얘기했더니 법무부에서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허익범 특검에 우수한 검사를 파견했을 경우에 김경수 비리를 이 드루킹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 아마도 이런 계산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허익범 특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무부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아무나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허익범 특검이 이런 표현까지 했더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사상 최약체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 파견받은 검사들도 정말 의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보낸 사람. 그건 법무부에서 이 사람 보내면 이 사람은 아마 뭐 능력이 좀 뭐 모자르거나 의욕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냈다는 뉘앙스로 허익범 특검이 인터뷰를 했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허익범 특검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셈이다. 이거는요, 저는 어찌 보면 나중에 글쎄요, 이 자체가 저는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포렌식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김경수 그 당시 경남지사 계속해서 부인하고 디지털 증거가 나와도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장비도 검찰과 경찰에 좀 빌려달라 얘기를 했더니 안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특검 수사 방해.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익범 특검은 이 댓글 조작 문제에 관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관련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이 특검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야 비로소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파주 산채에, 그 드루킹 산채에 거기에 방문을 해서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 하는 증거를 포착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진술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를 포착했는데, 그거를 포착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성은 수사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뚜렷한 증거를 그때까지 못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성을 우리가 수사를 계속할 테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가 서슬퍼럴 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절반도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슬퍼럴 때다. 이때 과연 요청을 한들 뚜렷한 증거가 있어도 아마 그때는 그 특검 기간을 연장 안 해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익범 특검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경공모 경제적 공준화 모임, 이게 이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그 이끌던 모임인데, 경공모가 계속해서 댓글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건 동영상 화면에도 찍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경인선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공모가 경인선입니다. 그게 경공모의 그 과거 이름이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경인선을 가자고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경인선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다만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관련한 증거를 찾다가 이 부분의 증거를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 찾은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서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당정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그 4월, 5월 이즈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2017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을 그 한 달 정도 앞두고서 안철수 대표와 그 문재인 후보 간에 그때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댓글 조작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때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게 막 그 댓글에 많이 오르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실제 물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때 정치 논평을 하고 있었는데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그 댓글, 인터넷 댓글 부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저는 뭐 검색어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댓글 조작을 통해서 검색어 상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악수가 돼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드루킹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허익범 특검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2, 3%, 뭐 순위가 1, 2위가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2, 3%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 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히 피해자인 안철수 후보한테는 매우 결정적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2017년 4월 달에 만약에 계속해서 잘 나갔으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2위 내지는 1위를 탈환하거나 아니면 당시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는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2023년 5월 달쯤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면 본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과연 공범이냐, 그때 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전 대통령과 과연 공범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든가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건 그 얘기를 할 거고 이미 여기서 요구를 했으니까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그 수사를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그때는 친문을 또는 김경수 전 지사를 감싸줄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인 김경수의 모습, 피선거권도 뭐 박탈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과 관련해서 정치인 김경수의 복귀 가능성 이 부분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